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락당입니다. 여기는 동대문 4번 출구 김준수 선거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모님 얼굴 나와요. 저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모님의 축사 1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모님이 오래간만에 축사를 하겠습니다. 예. 종로구는 정치 1번지이면서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지금은 정치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 국회의원 특권 163가지를 183가지를 이제 내려놓고 우리 기호 8번 김준수 후보를 특권 폐지당 당 총재니까 장기표 공동대표와 함께 정치혁명을 일으키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여야 싸움질만 하고 국민을 위해서 종로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존 국회의원은 이제 시골로 낙향해서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3차 대전을 방불케 하는 북한 김정은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개나리가 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락 김수로왕 후손으로서 가락 종친회 회원이 전국적으로 1,500만 명인데 가락 종친회 및 특권 폐지당을 합병해서 이번에 출범한 종로의 김준수 8번 후보를 종로 구민 여러분은 꼭 기호 8번을 찍어주셔야 나라가 발전해 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전에는 이제 방송 율동도 하고 방송 마이크도 하고 현수막도 많이 걸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용한 선거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 연설이 가장 중요하게 된 거예요. 방송 연설이 이제 거의 그 선거 운동의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방송 연설은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연습하고 10분간 방송을 합니다. 이틀 연습하고 10분 하는데 지금 이래 영상을 찍는 것도 방송을 할 때 달달달 안 떨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은 내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종로는 정치 1번지이기 때문에 종로 구민은 종로를 위해서 정치 건물을 찍으면 안 된다. 왜냐? 그 정치 건물들이 지금의 정치를 만들었는데 지금의 정치는 외국 사람이 볼 때 우리나라는 다른 거는 다 1등인데 정치만 꼴등이다. 정치만 제일 삼류다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또 찍어주면 정치가 변하지를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해오던 대로 정치가 엉망진창이 돼가 있는데 이럴 때 종로 구민은 제대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또 건물을 찍어주면은 정치가 엉망이 되고 요때는 정치 신인을 찍어줘야 된다. 그런데 신인이라도 아무 신인이나 찍어주면 안 된다. 그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너는 어떤 정치를 가져왔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옛날에 구정치는 돈을 주지 않는 정치, 신정치는 돈을 주는 정치, 돈을 주는 정치를 가져온
8번 후보 김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시대가 또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허경영 총재님도 국민 배당금으로 당선만 되면은 1인당 150씩 매달 준다고 한 거예요. 또한 유명한 정강훈 목사님도 등록만 하면은 매달 100만 원씩 준다.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식구가 5명인데 그러면 매달 500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모으면은 결국에는 10억 원이 된다. 그런데 저는 한 방에 10억을 준다. 그거로 이제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돈 주는 선거가 왔는데 이럴 때는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다행히 허 총재나 정강훈 씨는 돈을 나누어서 준다. 그런데 나는 승부처로 돈을 한꺼번에 준다. 국민들이 이 한꺼번에 준다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박수. 그렇게 종로구민은 건물을 찍지 말고 정치를 바꾸는 정치 신인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또한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정도령의 나라예요. 그 옛날에 경암유록에 나라가 어려울 때 정도령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한다, 백성을 구한다 했는데 지금이 나라가 어려운 때고 국민들은 지금 잘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정도령이 오더라도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정도령이 아니다. 정도령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기 위해서는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정도령이라 한 사람을 300 몇 명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전혀 밥값도 없는 거예요. 돈을 못 주면서 어떻게 정도령이라 하느냐. 그래서 돈을 주지 못하면서 정도령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제가 뭐냐면 신성모독죄예요. 혹세무민죄, 신성모독죄. 정도령 사칭죄.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그 정도령을 돈 없이 정도령이라 외치는 사람은 신성모독죄라는 것을 꼭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행히 저는 하늘로부터 돈을 받아서 왔다.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10억을 주는 재주를 받아서 온 거예요. 이런 재주가 있으면서 선거에 안 나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국민들이 믿음만 주면 당선만 되면 세금에서 10억을 받아와서 다 나눠준다. 그런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주면은 10억을 가져와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찍기만 찍고 집에 있으면은 10억을 받아주고 더구나 요거 핵심이죠. 전단지에 보면은 정보도령이 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도령이 왔다는 것은 정보시대의 정도령은 정보도령이다. 정보시대는 정보가 최고예요. 정보가 돈이고 이 시대는 고급 정보를 줘야 된다. 그래가 저는 정보도령으로 왔는데 그러면 정보도령으로 왔다면은 정보를 줘야 되죠. 국민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돈이 되는 정보를 주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국민의 저수지는 세금이다. 세금에서 돈을 찾아야 된다. 세금을 가져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그 세금을 빼오는 방법, 그 방법을 또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세금의 급소를 찾아보면은 세금은 어디에 약하냐? 법에 약한 거예요. 법만 고치면은 세금은 쏟아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10% 세금 감면법을 제출해가지고 10% 세금을 빼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10% 세금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1년에 67조 원이나 되는 돈인데 요 돈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준다. 다행히 저에게는 세금을 빼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세금을 빼와가 그 국민들에게 나눠줄 자신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정치하지 마라. 돈 빼와가지고 국민들 부자 만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한 달에 20만 원 주겠다, 30만 원 주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바짝 말라가 있는데 이럴 때는 한꺼번에 10억을 줘야 국민들이 돈 좀 받았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표만 잘하면은 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5만 명이 10억을 받을 기회가 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연습을 하였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